오늘 시장에서는요, 수소차주들 이야기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네요. 이번 시간에도 이베투자증권 이정미 팀장과 함께 수소차주의 부활을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뭐 자동차 완성차 업체 위주로의 리포트들이 좀 많이 쏟아지면서 뷰가 좀 바뀌다가 이제 전기차, 수소차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쉬었죠? 네, 맞습니다. 네. 워낙 수소 섹터와 관련되어서는 최근에 이제 저도 이슈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다시 슬금슬금 좀 이슈들이 하나둘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소와 관련된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부터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 상승 자체가 이제 실적을 뒷받침해주면서 오른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수소 경제와 관련되어서 계속 이슈에 의한 상승이다 보니까 그 이제 실적을 상회하는 훨씬 뛰어넘는 그런 상승들이 나오다 보니 대부분의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꾸준하게 좀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5월 달부터 최근에 이제 보면은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한 다음에 다시 좀 이렇게 추세를 그리면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는 뉴스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오늘도 시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주목을 끄는 그런 오전 장세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소기업 협의체 추진 소식 때문에 뭐 부품주들이 유독 많이 올랐어요. 지금 포함된 기업들이 좀 많아 보이는데 이번에 뭐 산업통상자원부도 수소 전문 기업으로 선정한 업체들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아예 이제 네. 기업들을 좀 선정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스크랩해서 그런 기업들을 좀 따로 공부하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그 기업들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정부에서 좀 서포팅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R&D를 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수소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제 전문적인 인력들을 양산을 하겠다라는 게 바로 첫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정부에서 매년 300억 원의 규모의 예산을 좀 투입을 해가지고요. R&D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를 통해서 또 이 꾸준하게 산업이 좀 생태계가 커지려면은 고급 인력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산업에 좀 이렇게 유입이 좀 돼야 될 텐데 이런 고급 인력들 양성을 위해서 산학이 서로 이제 그 관계를 맺어서 이제 계속 이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아카데미를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게 가장 큰 골자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수소 전문 기업에 우대 금융을 제공하겠다. 이게 또 하나의 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지원책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전문 기업으로 등록이 되면 그거 자체가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녹색 보증을 이제 정부에서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녹색 보증을 만들어서 이 회사들이 바로 금리도 우대받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금융적인 세제 혜택들을 이제 옆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두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수소 산업의 그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시장이 존재해야 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 기업들에게만 맡기기에는 그 시장 자체가 절대 규모가 작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공 조달 시장을 먼저 좀 열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조달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일단은 국내 시장은 어느 정도는 기초적인 이제 시장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을 좀 마련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기업들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그다음에 홍보를 정부에서 일정 부분은 좀 대행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러한 수소 기업 업체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주고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저희 앞서 상황실에서 이러한 자동차 완성차 업체 그리고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차윤수 소장님은 당시에 형보다 아우가 더 잘 나갈 것 같다며 부품주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셨거든요. 이정미 팀장님은 이번에 뭐 수소기업 협의체 설립도 추진되어 있으니까 이런 포함된 뭐 현대라던가 SK, 뭐 포스코, 효성 등을 볼까요? 아니면 그로 인해 수혜를 볼 만한 부품주를 보는 게 좋을까요? 저도 당연히 이제 그 부품주들을 보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우가요? 네, 아우가 더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요. 아직 시장 자체가 그렇게 무르익은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오더를 주는 회사들에게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좀 보장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커진 다음에야 이제 단가 후려치기도 이제 일정 부분 시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형보다는 아우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일단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어떤 그런 회사들이 우리가 좀 기술력이 있을지를 또 봐야 될 텐데 정부에서 일단
하지만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한 회사들 위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 정부에서 발표한 이런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회사들 위주로 우리가 수소 공부를 할 때도 좀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우인 부품주를 눈여겨보자. 그리고 정부가 선정한 뭔가 기술력 갖고 있는 보증된 기업을 보자라고 하셨는데 두 가지를 좀 공통적으로 보다 보니 꼽히는 종목 첫 번째 SP열셀이 있습니다. SP열셀을 그럼 우리가 믿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SP열셀을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일단은 지금 SP열셀 좀 낯서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GS 칼텍스에서 2014년에 원래 연구소 내 사업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예 그냥 분사를 해서 설립된 회사가 바로 SP열셀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SP열셀이 이번에 그러면은 전문 기업으로 수소 전문 기업으로 선정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가정용 그다음에 건물용 연료전지 분야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그 건물용의 경우에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을 정도로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현재 밝힌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르면요, 이제 건물용 연료전지는 2022년도에 50메가와트로 시작을 하는데요. 2040년까지는 2기가와트 정도로 시장을 계속 키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이제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정부가 정책적인 이제 지원을 발휘해서 시장 자체를 키우겠다는 게 바로 우리가 좀 삼아야 될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용 이제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를 소형화시키는 거를 바로 그 기술력으로 쳐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소형화에도 일정 부분 성공을 한 것으로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 지게차 또는 상업용 드론과 관련되어서도 동사가 현재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 상업용 드론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 올해 4분기 때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현재 그 이제 샘플을 지금 현재 계속 시험 비행하고 있다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SP열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차트 보면 아마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오늘의 상승도 아쉬울 거예요. 더 가야 될 텐데 싶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주가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주가 전략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큰 윗골이 이제 그 양봉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네. 일단 거래량은 한번 터진 모습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직까지는 기대감만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테마가 없는데 다시 한번 수소차 관련된 테마들이 재조명을 받는다라면은 그때 SP열셀을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가 그래도 턴어라운드하는 초기에 좀 포트를 채워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32,500원이 이제 61선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2,500원 부근에서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은 3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손절로 좀 대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본다라면은 48,000원 부근에까지는 한번 좀 들고 가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수소도 핫합니다.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이제 어떤 분은 수소가 시세 연속성이 있을까요? 라고도 글 올려주신 분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수소차가 상용화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고요. 그와 반대로 연속성은 몰라도 앞으로의 먹거리가 수소라고 하던데요.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고 수소보다 연속성은 2차 전지죠. 그렇게 각각 의견이 분분해요. 이정민 팀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또 수소 안에서의 탑픽도 저희가 들어볼게요. 네,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을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정부의 이제 정책, 특히나 예산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이 언제 가장 끼를 발산하면서 많이 움직이느냐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수소와 관련된 테마주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3분기와 4분기 때 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로 이제 내 포트에 좀 담아두기에는 나쁘지 않은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탑픽 종목으로는 두산 퓨얼셀을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들이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가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흑자를 기록한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미래만 보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도 일단은 그 어느 정도 이제 이익을 챙기면서 계속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꾸려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인상형 연료전지 기술을 이용해서 발전용 연료전지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제 납품을 해서 장기 이제 그 유지 보수 계약을 통해서 이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다는 게 좀 강점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동사가 워낙 이제 그 퓨얼셀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기업이고 그리고 가장 큰 기술력, 가장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냐면은 바로 발전용 연료전지 부분에서 정부가 볼륨을 계속 키워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네, 가격 전략은 제가 매수전 가격으로는 46,5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6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38,000원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퓨얼셀을 탑픽으로 주셨어요. 목표 주가 6만 원, 손절가는 38,000원이고요. 수속 3분기, 4분기를 기다리면서 지금부터 담아봐야 된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